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신규철TV 팔팔한 인생!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진짜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이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듣기로는 허리 수술이 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최대한 약도 먹어보고 물리치료도 하고 뭐 시술로도 하고 그렇게 버텨봤는데 이젠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이 너무 무섭다 이런 거 안 하고 싶다라고 말했더니 요새는 딱 구멍 2개만 뚫어가지고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아니 구멍을 하나만 뚫으면 되지 뭐하러 2개나 뚫어요? 라고 하니까 이게 양방향 내시경이라고 이런 수술이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는 이 구멍 하나 뚫는 것보다 2개 뚫는 게 더 적합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복도 빠르고 하다고 뭐 많이 아프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갖고 제가 하기로 했는데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옵니다. 양방향 내시경 이 수술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이게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아니 어차피 흉터가 있는데 흉터 2개 날 거 그냥 하나로 이렇게 가면 되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왜 굳이 2개를 뚫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거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건 뭐예요? 그렇죠.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바로 오늘 주제잖아요. 네네네. 그럼 바로 이제 양쪽에서 같이 한다는 수술인데 어떤 수술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이제 구멍을 2개 뚫고서 하는 수술인데 이제 양쪽에서 하는 거고 뭐 2개 뚫는 거고 사실 좀 아리송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어떤 수술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한쪽은 카메라가 들어가는 내시경이 들어가는 공간, 하나는 수술 기구가 들어가는 공간을 이제 뚫어서 2가지 구멍을 내서 양방향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또 한측 방향에 써서 한쪽과 환측과 반대편까지 감압을 한다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실제로 치료할 부위에 1cm 미만의 작은 구멍을 2개를 뚫게 되는데요. 기존의 수술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구석구석, 부분 넓은 부위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기존의 수술로서 힘들었던 현미경 수술에서 시야 확보가 힘들었던 부분까지 내시경 카메라로 시야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어서 과거에 어려웠던 수술까지 지금 이 양방향 내시경 수술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양방향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보여요? 이 몸 인체가? 수술하기 전에 그 방사성 장비를 통해서 내시경 카메라하고 수술 기구가 만나는지 같은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이 제 말은 그거였어요. 그게 보이는지. 네. 그렇구나. 근데 이런 거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죠. 네, 많이 네. 여쭤보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양방향이 있으면 이 한방향도 네. 있어요? 원래 최초에는 한방향 내시경이 먼저 발달을 했습니다. 카메라를 집어넣고 그 길 따라서 카메라 통로를 통해서 이제 수술 기구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수술할 시야를 확보를 해놓고 그 수술 기구를 집어넣게 되는데 카메라가 지나가는 그 통로로만 수술 기구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호환되는 수술 기구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수술 장비와 기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술 시야를 고정을 해놓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시야가 비교적 양방향 수술에 비해서 훨씬 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양방향 내시경의 장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양방향보다 한방향이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방향 내시경이 국소 부위를 보고 시야가 비교적 좁다는 단점이 있지만 실제로 병변이 국소 부위에만 한정이 돼 있고 그리고 그 부위만 감압을 해도 환자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태라 그러면 굳이 구멍을 2개를 뚫을 필요가 없겠죠. 한방향으로 해결되는 수술에서는 한방향 내시경, 단일공 내시경이 훨씬 더 적합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방향으로 하는 척추 내시경 수술하고 양방향으로 수술하는 내시경 수술하고 어떤 경우는 한방향 쓰고 어떤 경우는 양방향을 하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보통 같아요. 이제 한방향 내시경 수술, 단일공 내시경 수술은
디스크가 돌출돼 있거나 파열된 부분이 한쪽에만, 이제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한쪽에만 국한되어 있거나 그 양이 적을 때, 혹은 우리가 이제 허리 중심에서부터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추간공, 그 공간을 통해서 다리로 나가는 신경근이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 신경근에 한정돼서 디스크가 있을 때는 단일공 내시경으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신경이 좁아지는 추간공 협착증 증상에 대해서도 그 부위에 국소적으로만 협착증이 있을 때는 단일공 내시경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양방향 내시경은 적용 범위가 넓은데요. 그러니까 열어서 하는 현미경 수술하고 거의 적용 범위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범위하게, 비교적 광범위하게 디스크가 파열된 경우, 혹은 척추 협착증이나 우리가 이제 척추 불안정성이 동반되지 않은 척추 전방 전이증까지도 양방향 내시경으로 다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 아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어느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하라고 한다. 근데 어느 병원에는 그냥 내시경 수술을 하라고 한다. 어떤 게 도대체 맞는 거냐. 또 병원을 또 가야 되는 거냐. 막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병원마다 이 치료 방법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이제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이제 보다 어떤 수술에 더 숙련도가 있는지, 어떤 수술에 더 자신감이 있는지에 따라서 수술 결정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기존의 고식적인 현미경 수술, 열어서 하는 수술에 더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치료를 그쪽 방향으로 이제 먼저 권유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겠다. 양방향 내시경 치료에 자신이 있는 의사라면은 대부분은 양방향 내시경으로 먼저 권유를 할 것이고,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만 현미경 방식을 권유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진짜. 참 이렇게 말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서 저렇게 좀 딱 아주 이제 잘라가지고 이런 양방향 내시경의 이제 장점, 단점, 그걸 아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박사님, 제 마음이에요, 이게. 딱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죠. 네. 척추 수술을 받는 모든 분들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시라는 거죠. 기존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혈압이나 당뇨병이나 만성질환자 같은 분들은 사실 척추 수술 그 말만 들어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환자들은 수술적 선택을 하게 되면 전신 마취를 받게 됩니다. 전신 마취를 받게 되고, 우리가 수술을 시행하게 되면 수술 후에 통증도 상당 기간 지속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신 마취에 사용하는 약제도, 그리고 수술 후에 고농도로 써야 되는 진통제도 이런 만성 질환자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양방향 내시경은 이 두 가지 모든 면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허리, 부위 마취만 통해서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절개 창상이 작아서 수술 후에 통증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술 받고 한 이틀 정도면 퇴원을 하실 수 있는 컨디션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기존 척추 수술은 이제 열고 수술하고 닫는 데까지 수술이 종료되게끔 되는데, 이 열고 닫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양방향 내시경은 기존 수술식보다 한 30% 정도 수술 시간도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데요. 기존 수술식 방법은 최소 3cm 이상을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예쁘게 꼬매고 닫는다고 하더라도 수술 상처가 현저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라든지 이제 미용적으로 걱정이 되는 사람들은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1cm 미만의 상처가 2개가 따로 나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수술을 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상처에 그런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 그런 수술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계속 세척을 하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감염 위험성도 엄청나게 낮아지고요. 그래서 고령층에 특히 장점이 많은 수술입니다. 반면 또 일상 회복이 급해서 시간 내기가 힘든 젊은 층에도 크게 장점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수술 후에 회복되는 기간이 현저히 짧기 때문입니다. 기존 수술 방식으로는 최소 7일에서 10일 정도 수술 이후에 회복 기간이 필요한데, 이 방식을 사용하면 약 이틀 정도 후에 퇴원할 수 있고 바로 일상으로 회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부 다 장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척추가 움직일 때마다 덜렁덜렁 거리는 척추 불안정증이 심한 환자분들이거나 일부 재수술 케이스, 혹은 석회화가
너무 심하게 동반된 그런 심한 척추 협착증 같은 환자분들은 수술하다가 신경이 다칠 수 있는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런 환자에서는 오히려 현미경 수술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엄청 빨라졌잖아요. 회복 기간이 이틀이면 그렇죠. 된다면은 전 쏠깃할 것 같은데 근데 또 사실은 비용이 너무 궁금해요. 이런 것도 비용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엄청 비싸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작년부터 이제 의료보험에 편입이 돼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제 디스크 질환, 디스크 탈출증에만 한정되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아직 건강보험이 미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이제 심사를 거쳐오고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약간 의료비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건강보험에 편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힘써주시는 분들 빨리 힘써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참 이렇게 수술 방법이 다양하게지면 좋은 면도 있긴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사실 그런 거는 뭐 본인이 이렇게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숙련된 의사분 찾아가서 직접 듣고 이제 이해를 받는 게 사실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